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고, 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논리나 그런 것들을 깨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기부터는. 결과부터 말하자면 일루미나티는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공식적으로 해체된 지 200년이 넘은 단체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비밀리에 후원한다는 이야기도 사실로 드러난 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입증한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 가문이 비밀리에 활동 중인 일루미나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앞에 있었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층인 금융 재벌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비해 경제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커졌고,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 규모가 상상보다 굉장히 커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미국의 금융 감독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좀 크게 해볼까요? 2016년도 사진이에요, 참고로. 그렇다면 지금은 더 복잡할 겁니다. 자, 보이는 대로 금융감독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기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한 곳도 단독으로 행동은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대부분은 심지어 해외 다른 금융기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움직이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모두 장악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문이 주도해서 움직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장악했다면 지금 이들의 일루미나티의 최종 계획이 실현 단계에 왔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누군가가 인류를 지배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세계는 그동안 대규모 전쟁을 2번이나 치룬 데다가 경제 대공황이나 로스차일드 후손들의 재산 분할, 그리고 2008년에 일어난 경제 위기까지 겪으면서 파산 위기가 있었어요, 이 가문이. 그래서 그때보다 영향력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만 들었을 때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고요, 왠지 그럴듯하고 좀 관심이 가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전형적인 음모론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문서가 있죠. 시온 의정서.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인데 이 문서는요, 모리스 졸리라는 사람이 쓴 이 책입니다.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와의 지옥에서의 대화라는 책의 일부를요, 표절한 거예요. 베껴 썼어요. 1920년에 영국의 기자가 러시아판 원문을 번역하면서 알려졌지만요, 바로 다음 해인 1921년에 영국 타임지가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이 책과 시온 의정서를 둘을 비교해 봤더니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을 발견하면서 표절이라고 밝혀냈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에 표절이라고 알리는 신문 기사였고요. 원본은 철학자인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웨가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3세의 폭정과 세계 정복에 대한 욕망을 비꼬는 대화 내용인데, 시온 의정서는 여기에 나폴레옹 3세를 빼고 유태인이라고 이름을 바꿔 넣은 것이죠. 문제는 나치가 이런 조작된 문서를 가지고 유대인을 탄압할 명분으로 실제 삼았었고요. 아돌프 히틀러도 이 문서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을 제거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학살이 있었던 거죠. 이미 거짓이고 표절이라고 밝혀진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문서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워낙 잘못 알려진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잡기도 좀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료와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이런 음모론들이 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일루미나티에 관해 고발했다는 인터뷰도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주제로 한 연설이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일루미나티의 폭로처럼 보이게 의도적으로 구간을 잘라서 편집해 놓은 겁니다. 실제와 다른 조작된 영상이라는 것이죠. 일루미나티에 대한 반박은 너무나 많은 각도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만 따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한 가지씩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일루미나티가 만들어낸 종족인 나왔어요. reptilian이라는 주장도 전부 저화질로 이루어진 조작된 영상이고요. 원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거 없는 일방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자,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인터뷰인데요. 잘 보시면 눈동자가 잠깐 바뀝니다. 보였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을 찾아봤더니 일단 화질부터가 다르죠. 원본은 굉장히 선명하고 조작됐다고 보는 영상은 화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화질이 떨어지냐면요, 두 가지 이유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일단 조작을 하기 위해 영상을 한번 편집해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인코딩을 한번 더 합니다. 영상을. 그 인코딩을 여러 번 할수록 영상 화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화질을 떨어뜨려야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됐다는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조작된 영상들은 모두 화질이 안 좋습니다. 이게 일루미나티라고 이런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일루미나티라고 주장하는 이런 영상들의 주된 공통점들이에요. 자, 이런 reptilian 외에도 음악이나 미술 등의 매체가 대중에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근거로 유명 기업 로고나 대중매체에서 일루미나티의 상징처럼 보이는 로고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쪽 눈을 가리는 행동이나 전시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상징들이 일루미나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짜맞추기식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나 샤머니즘, 애니미즘 등 고대 원시 종교나 신화에서 쓰이던 상징에 억지로 이야기들을 맞춘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위에 있는 로고가 WHO입니다. 지팡이에 뱀이 감겨져 있죠.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의학을 상징하는 신이라 오래전부터 이 지팡이 그림을 의학계에서 상징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대체 뭐냐는 겁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은 화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해요. 단순히 뱀이라고 해서 도마뱀인 reptilian과 관련 짓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나 만화에서 뱀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스클레피오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뱀 덕분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이 있어서, 아스클레피오스가,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이런 그림이 생겨난 것인데, 이게 일루미나티의 상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거죠. 자, 이 뱀과 지팡이는요, 우리나라 의학협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대부분의,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의학협회는요, 다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의 주장에 맞춰 보면은 우리나라 의학협회들도 일루미나티에게 지배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주장인 거죠. 다음으로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 뒷면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저 위에 눈이 있는 삼각형 모양 때문에 일루미나티의 이게 계획 중 일부라고 말하는 건데, 이 섭리의 눈도 원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뜻하는 겁니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은요, 1776년에 창설되면서 사용된 미네르바의 부엉이에요. 그러니까 주장과 다르다는 거죠. 전시안이나 섭리의 눈에 관한 논란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정부가 직접 밝힌 적도 있어요.
전시안은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13층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는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세웠던 13개의 식민지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의 건국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루미나티와 전혀 관계없고요.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일루미나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교단 내부도요. 급진과 보수적인 파로 좀 성격이 나뉘긴 합니다. 하지만 양측 둘 다 대개 일루미나티의 존재는 부정하고 있고요. 기독교 종말론이나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에 연결시키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선고를 내린 적도 있어요. 기독교도 결국 일루미나티에 대한 음모론을 부정하는 중이고,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정식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관련지어서 일루미나티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지하철 1호선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베리칩을 인체에 심으면 악마의 상징인 666이라는 숫자가 이마에 새겨지는데, 이것은 짐승의 표식이고 기독교는 이런 주장에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이단 종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음인데요. 비행운으로 알려져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이자 인간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그 캠트레일이라는 것도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비행운이 보일 정도로 높은 고도에서 비행해 유독물질을 뿌린다면은 바람이나 기후의 변수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목표 지점과 다른 곳에 뿌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상에 도달할 때쯤이면 공기 중에 수증기와 섞이면서 농도가 낮아질 겁니다. 별로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인구를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려면 아주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데다가 이런 행동을 두고 볼 나라도 없을 거고요. 이미 비행운이라는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걸 비밀리에 실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거기부터가. 자, 이렇게 말하면 이들은 다시 이 캠트레일의 증거로 비행기 내에 비치된 물탱크를 예로 드는데요. 이것은 승객이 없을 때 비행기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한 장치고요. 비행기 뒷부분에 달린 장치들을 보고 캠트레일 분사장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가뭄이 심할 때 인공 강우와 구름을 만드는 데 쓰이는 노즐인 겁니다. 결정적으로 캠트레일이란 게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과 동식물이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계획은 결국 캠트레일을 살포하고 명령한 사람들까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루미나티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뿌리는 건. 캠트레일을 뿌려서 ADHD나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ADHD의 경우에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해물질이나 환경오염 물질로 발병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전자의 결함으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좀 의학계의 정설이기도 하고요. 알츠하이머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한 상태고요. 유독물질로 발병할 확률보다 노화나 유전, 다운 증후군, 머리 부상들이 알츠하이머를 유발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로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WHO가 백신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확산시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죠. 백신에 의한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끔씩 관련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이야기하는 건데, 드물게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알러지 반응인 겁니다. 그러자니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확률로 발생되는 데다가 로또를 맞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희귀 사례들만 모아서 인간에게 백신이 유해하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으로 질병이 정복된 사례는 압도적으로 많고요. 20세기에 국내에서 많은 환자를 발생시켰던 소아마비도 백신이 공급되면서 몇 년 내에 앞으로 정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병 중 하나가 됐어요. 백신이 보급되면 집단 면역이 있기 때문에
맞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그 집단 안에서 어느 정도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거짓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속일 때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가능해요. 하지만 이걸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와 증거가 사실인지 많은 실험도 거쳐야 되고요. 그만큼 어떤 현상이나 가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데요. 오래 걸립니다. 잘 되지도 않고요. 완전히 반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걸려도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모론에 의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아내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겁니다. 현재 일루미나티는요,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고 사탄을 숭배하는 악의 집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실존하던 일루미나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일루미나티의 뜻은 라틴어로 계몽하다, 깨우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절대 왕정의 폐단을 몰아내는 것이 주 목적인 집단들이었다는 거죠. 일루미나티가 창설된 시기인 1700년대 후반에는 지식인들이 모여 기존의 낡은 관습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학을 통한 지식의 진보를 추구했습니다. 이때를 계몽시대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과학적 회의주의를 통해 미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죠. 자, 정리하자면 일루미나티는 악마인 루시퍼 이런 걸 숭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미신을 부정하고 과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학구적인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집단이 인류 말세의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사라진 비밀 조직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일루미나티만 계속 이야기가 되냐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근거도 있는데요. 일루미나티가 해체된 지 10년이 지난 1798년쯤에 이 음모의 증거라는 책에서 일루미나티는 여전히 존재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음모의 주동자라는 이론이 여기서 처음 시작됐던 겁니다. 이 책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이 책은 일방적인 주장만 했고요. 신빙성 있는 근거들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여러 추측들만 남긴 채 잊혀진 책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뒤에 일루미나티스 트릴로지라는 이 소설 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다시 유명해졌던 겁니다. 당연히 가상의 이야기지만 몇몇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책의 영향으로 일루미나티 음모론이 퍼진 거지만 아직 뭔가 타당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된 건 없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상부 조직이 일루미나티거나 반대로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하위 조직 중 하나라는 음모론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일루미나티는 200여 년 전에 해산됐지만 프리메이슨은 현존하는 집단이거든요. 하지만 그때와는 좀 다르게 프리메이슨은 지금 단순한 사교 클럽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체는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두 집단이 계속 얽히냐는 거죠. 이걸 또 설명하자면 일루미나티는 창립 이후에 기득권층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비밀 조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당시 가입했던 회원 중 일부는 먼저 존재하던 프리메이슨의 조직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의 핵심 세력이라면은 그 당시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상부 조직이라는 이야기로 와전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일루미나티는 10년 전에 해산됐지만 소속 단원들이 프리메이슨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그 프리메이슨의 어떤 사상, 생각 이런 게 좀 퍼졌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일루미나티는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가입하면서 기존의 낡은 사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권력자들이 일루미나티에 관한 음모들을 퍼뜨렸고요. 교황청까지 나서서 이단으로 간주하자 결국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이 있었어요. 사회운동이죠.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무능한 왕들과 귀족층에 대항해 낡은 체제를 바꾸려는 시민들이 일으켰죠. 이 혁명으로 루이 16세 국왕 부부와 여러 귀족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살아남은 귀족들은 시민들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선동당해 혁명을 일으킨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두 집단이 같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루미나티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직 많고요. 반대로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사라진 단체를 세계 정복의 음모를 꾸미고 악마를 숭배하는 단체라고 믿는 것은 이 단체가 애초에 추구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서 합리적인 추론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상의 이야기를 각색을 좀 해본다거나 허구를 섞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타당한 근거도 없이 왜곡해서 심지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상 최대 미스터리한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루미나티의 진실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봤고요.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번 얘기 좀 긴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진위 여부를 궁금해하는 일루미나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왜 이런 음모론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이 가고 우와 그래?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이 궁금해도요, 직접 확인해 볼 수 없으면 언론이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보가 한정적이라면, 그런 경우면 결국 사실 확인이 안 됐어도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음모론의 대상이 되는 건 주로 정부나 지도층이고요. 무능력하거나 부도덕하다고 믿을수록 음모론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자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모론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불행과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고 싶어도 특정 지을 수가 없고 대부분 불확실함이 큰 데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때 음모론에 의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음모론을 단순히 흥미 정도로 관심을 보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라고 보는 경우는 심하게 빠져있고 그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할 때 생기는 거죠. 정부나 재력가, 가문 같은 큰 단체가 음모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런 음모를 생각하는 본인과 관계에 있다고 믿다가 나중에는 정부기관에서 보낸 요원이 나를 미행하거나 도청한다면서 심한 망상에 빠져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방송인 중에 악플러를 잡아서 직접 한번 만나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 했냐, 나랑 만난 적도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만났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믿는 거죠. 이런 것들과 관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음모론을 연구하는 사람 중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진 서강대학교 사회학 교수 전상진 교수님이 있습니다. 집필한 책이 이건데 음모론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전상진 교수는 어떻게 음모론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글에서 경쟁사회 속에 불행이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든 비난하려 하는 풍토가 음모론을 키워내는 원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이유가 없는 고통을 가장 견디지 못하며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고통이 생기는 경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불특정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을 때 안정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나의 불안함을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음모론이 이런 고통의 원인을 가장 정확히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단순히 떠드는 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어느 정도가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효과가 더 커지는 거고요. 누가 선한 쪽이고 나쁜 쪽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인데다가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들도 설명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고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는요, 공중파 프로에서도 이런 음모론들을 흥미 위주로만 다룹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미스터리 전문 잡지나 의도적으로 만든 비디오를 찍어서 이런 컨텐츠로 수입을 만들기도 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재미로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지만 사실이라고 진지하게 믿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페이크 다큐 이런 것들 굉장히 실제처럼 만들거든요. 어디까지나
창작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근거가 부족하고 타당성이 없는지 좀 설득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루미나티의 시작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진실을 밝혀내자라는 의도에서 시작됐었죠. 아무리 잘못된 사고나 오해를 정정하려는 행동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 또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